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내년부터 3배 성장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일론 머스크도 쓸어 담는 우주 저평가 대장주 탑3 공개하니까요.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주에 대해서 여러 번 들어봤을 겁니다. 하지만 2022년도에 진짜 기회가 오니까 집중해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22,800명이고요. 3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2만 명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했는데 현재 이벤트 진행 중입니다. 바로 2021년 이슈를 만들고 급등을 만들었던 총 테마를 제가 정리를 해놓은 자료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총 테마 자료집을 나는 갖고 싶다, 무료로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이 자료집 신청, 나는 구독자인데 어떻게 하나요? 꼭 영상 끝까지 보시고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딴 거 안 바란다고 했죠? 여러분들 영상들, 좋은들, 뭐 괜찮은 영상들 다 보시고 저 유튜브 구독 버튼, 그리고 영상 좋아요 버튼, 그리고 댓글까지 꼭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니까 구독자 이벤트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는 말씀드린 대로 우주 관련주입니다. 우주가 올해 누리호 관련해서 이슈가 정말 많았죠. 근데 내년에 3배 이상의 더 큰 기회가 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이슈를 설명하기 이전에 일단 시장 분위기를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 시장 분위기를 봤을 때 많이 좋지 않다라는 게 대부분의 생각이에요. 급등하는 건 많지만 사실상 매수할 수 있는 건 없다. 가 평범한데 왜 그러냐면 연말이라 그래요. 왜 연말이냐? 대부분의 이제 우리가 일봉이 있고 그다음에 주봉이 있고 월봉이 있죠. 그리고 뭐가 있죠? 네, 연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이 연봉을 마무리하는 그런 주예요. 그래서 연봉의 차트를 종가를 맞추고 또는 이 차트를 잘 정돈하는 그런 이번 주기 때문에 웬만해선 종목들이 큰 급등이나 또는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내년에 연봉의 시초가를 결정하는 게 이번 주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하면은 수급이 약하고 종목들이 약하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특히 이번에 31일 쉬죠.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입니다. 그 다음 주 1월 3일 장이 시작하는데 1시간 늦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하루가 쉬는 거고 하루는 1시간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워낙에 좀 혼조세가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차라리 연말 지나고 연초에 올리자.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지금 증시가 워낙에 좀 좋지가 않게 느껴진다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는 뭐 이번 주에 어떤 급등을 잡아볼까가 아니라 2020년도를 우리가 대비하자라는 거고 2020년도에 급등 나올 수 있을 만한 우주 저평가 대장주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니까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주 이슈가 갑자기 왜 나왔냐라고 한다면은 최근에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 나왔냐? 최근에 대선 정책으로 2030 달 착륙 프로젝트라고 이재명 이번에 후보가 기술 자립 우주 시대를 선도하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얘기가 먼저 갑자기 나온 이유가 뭐냐면은 이미 해외에서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라 그래서 우주 사람을 태워서 달 탐사를 하는 거의 50년 만에 다시 진행하는 그런 이제 이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미국을 주도해서 각 나라가 참여하는 건데 대한민국도 참여를 했어요. 그럼 이게 언제 진행이 되냐? 아마 2025년 정도에 진행이 될 것 같고 2025년 정도에 달 탐사를 유인 우주선을 타고 미국과 함께 진행을 한 다음에 2030년쯤에 따로 하는 게 어떨까라는 느낌으로다가 저는 나왔다라고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2030 달 착륙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쭉 보면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30, 2030년까지 3톤급 정지궤도 위성을 독자 기술로 쏘아 올리고 달 착륙 프로젝트를 완성을 하자라고 밝혔습니다. 과학기술 혁신 부총리제를 도입해서 기획과 예산 권한을 대폭 위임하겠다는 공약을 발표를 했고요. 과학기술 혁신 전략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삼고 한국의 명운이 달린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쭉 보시면 2030까지 달 착륙 프로젝트 완성하겠다 이런 뜻인데 과학기술 정책공약 기자회견에서 우주기술을 자립으로 우주 강국 시대를 선도하고 2030까지 달 착륙 프로젝트를 완성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대통령이 됐을 경우니까 일단은 정책으로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10월 누리호 발사 성공은 대한민국이 우주 항공 시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자긍심과 자부심을 안겨줬다라는 건데 누리호가 발사는 성공했지만 실제로 궤도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성공이라 보기는 힘들어요. 한미 미사일 지침 폐기는 더 없는 좋은 기회다라고 이 한미 미사일 지침 같은 경우에는 큰 미사일과 더 멀리 나가는 미사일 만들지 마세요라는 지침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2021년도에 폐기를 시켜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미사일도 만들고 잘하면 우리가 우주로 나아갈 수 있는 커다란 비행기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민 경제와 국가 안보에 필요한 위성을 자력 발사 있는 우주 개발 강국으로 발돋움하겠다고 밝혔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2030년까지 정지궤도 위성을 쏘아 올린다는 거고 뭐 우주까지도 가자 뭐 이런 얘기입니다. 달까지 가자. 그리고 과학기술 혁신 부총리제를 도입하겠다. 그래서 그 부총리한테 아예 뭐 대부분의 권한을 위임을 해서 마음대로 한번 우주 산업을 키워보아라. 그래서 R&D 연구개발이라든가 정말 여러 가지 개발형 R&D 체계로 대전환하겠다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우주로 나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미래를 선도할 10개 핵심 과학 분야를 대통령 빅 프로젝트로 선정하고 직접 보고받으며 꼼꼼하게 챙기겠다. 인공지능, AI, 양자 컴퓨팅, 우주 항공, 스마트 모빌리티 자율주행이죠. 차세대 전지, 2차 전지, 수소전지고요. 시스템 지능형 반도체, 삼성전자가 하는 거죠. 바이오 헬스, 제약바이오, 차세대 네트워크, 5G, 6G, 탄소 자원화, 이거 이제 친환경이죠. 사이버 보안, 이건 당연히 그냥 해킹 보안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것들을 통해서 한번 미래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얘기인데 그 중에서도 우주를 조금 강하게 얘기한 후보는 처음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흥미로웠다. 그래서 이 이슈를 가지고 우주 관련 뉴가 살짝 들락날락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의 50년 만에 또는 우리 앞으로의 100년을 책임질 만한 이번에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이번에 제임스 웹이라는 우주 망원경이 발사가 됐습니다. 이게 뭐냐? 우주 비밀을 밝힐이라고 놔주고 있습니다. 쭉 보면은 쭉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게 제임스 웹이라는 우주 망원경이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쭉 보시면 역대 최고 성능의 우주 망원경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마침내 발사가 됐습니다. 약 11조라는 막대한 비용이 투입돼서 만들어진 망원경은 최장 10년간 운영이 되면서 빅뱅 직후 생성된 빛을 추적해 우주의 기원을 밝히고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외계 행성을 찾는 일 등에 활용이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또는 전 세계가 정말 100년 앞을 내다볼 수 있는 망원경을 이번에 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임스의 망원경을 실은 아리안 5호 로켓이 프랑스령 기아나 유럽 우주센터에서 25일 오전 9시 20분에 발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사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전 세계 발사 장면을 생중계를 했고요. 제임스의 망원경을 탑재한 채 발사된 아리안 5호 로켓은 대기권을 뚫고 우주로 상승하며 망원경을 덮고 있던 페어링을 예정된 절차에 분리를 했고요. 상당히 긍정적으로 떼어내고 넘어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간에 뭐 궤도에 못 오르거나 문제가 생기진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웹 망원경은 앞으로 한 달간 자체 로켓으로 비행을 이어가다가 지구에서 150만 킬로 떨어진 우주 지점인 라그랑 주점에 안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제임스의 망원경을 두는 이유는 지구와 태양의 중력이 평형을 이루기 때문에 궤도에 안정적으로 있어서 멀리 망원경을 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망원경은 인류의 천문학 수준을 크게 높일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물론 안 해봤기 때문에 몰라요. 하지만 높일 거라고 기대를 하는 겁니다. 적외선 관측에 특화된 성능을 갖췄기 때문이고 빅뱅 직후 135억 년 전 정말 이 상상도 안 가죠. 별과 은하가 형성되었던 상황을 관측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적외선으로 우주를 볼 수 있다는 특징은 불투명한 우주 먼지 뒤에 별을 관측할 수도 있고 그럼 거기에 물이 있는지 뭐 아니면 거기 온도가 얼마인지 사람은 살 수 있는지 없는지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외계 행성의 대기에 대한 정보를 읽을 수가 있고 메탄이나 물이 존재하는 행성이 있다면 제임스의 망원경이 잡아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은 지구와 대기가 비슷한 행성을 찾아서 솔직히 말하면은 찾는 건데 갈 수나 있냐? 갈 수 없어요. 왜냐면은 찾을 수는 있지만 거기까지 가는데 뭐 몇억 광년 몇 일 걸리잖아요. 몇억 광년을 빛의 속도로 가도 몇억 광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사람이 갈 수 없죠. 하지만 일단 찾는 것 자체가 지금 중요하다라는 거고 제임스 망원경은 1996년 약 7년 전부터 개발이 됐고요. 그래서 2007년 발사 예정이었으나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이번에 11조 원을 들여서 27년 만에 발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10년 동안 임무를 진행할 예정이고 대한민국 또는 우주의 비밀을 밝힐 만한 정말 대단한
망원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주가 얼마나 광대하고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줄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오케이 우주를 뭐 우리가 알아보려고 망원경을 쐈어. 근데 최근에 나온 게 뭐냐면은 우주 여행 아니냐. 최근에 뭐 베프 베이조스라든가 제프 베이조스라든가 일론 머스크라든가 우주 여행을 많이 다니는데 뭐 진짜 이게 많이들 하고 있느냐. 근데 최근에 또 일본에 돈 많은 사람이 우주 여행을 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1,000억을 주고 우주를 갔다 왔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부자 여행이죠. 아무나 갈 수 없는 정말 부자들만 갈 수 있는 여행이라고 생각까지 듭니다. 얼마나 재밌었는지 이렇게 해맑은 상태예요. 네,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기분이 좋은 상태인데 좀 보면은 일본 최대 의류 온라인 판매점인 조조타운 설립자인 마에자와 유사쿠가 국제우주정거장 ISS를 방문하는 등 총 12일간의 1,000억 원짜리 우주여행을 마치고 러시아 우주선 소유스 편으로 귀환을 했습니다. 최근에 제프 베이조스라든가 일론 머스크가 탔던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버진 갤럭틱도 있었죠. 그런 것들은 보통 어떻게 했냐? 우주를 올랐다가 떨어지는, 그러니까 우주를 그냥 들렸다가 오거나 아니면 우주로 올라가서 쓱 가다가 내려오거나 보통 이런 경우였습니다. 근데 이 방금 얘기했던 마에자와 유사쿠 이분은 우주를 가서 우주 정거장에 들러서 12일 동안 있다가 내려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더 이 여행 자체가 패키지가 상당히 고급화된 패키지 1,000억이나 줄만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마에자는 지난 8일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에서 발사된 소유수를 타고 매니저인 히라노요조 러시아 우주비행사 알렉산드르 미수르킨과 함께 IS로 향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의 IS 방문은 세계에서 10번째이며 일본 국적 민간으로선 그가 처음이다. 그래서 수학여행을 앞둔 아이처럼 설렌다. 설레는 표정이죠. 보시면 마에자는 ISS에 도착한 뒤 감탄을 감추지 못했고 ISS에 탑승한 뒤 정말로 우주가 있군요라고 경이로운 경험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장면은 뭐냐면은 마에자가 이제 이 우주 ISS에서 영상을 찍어서 이제 유튜브에 올린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구로 귀환하기 직전에도 트위터를 통해 눈 깜짝할 사이에 보낸 우주에서 12일간이었다 소감을 했고요. 그래서 뭐 화장실 이용, 감상, 차 마시기 등등 궁금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유튜브로 찍어서 올렸고 약 10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현재는 진짜로 민간인들도 우주 여행을 다니는 그런 시대가 왔다라는 거예요. 돈이 많아도 민간인은 민간인입니다. 하지만 그 민간인 자체도 지금 우주 여행을 다녀오는 그런 시대가 찾아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블루 오리진은 여러 번 지금 돈을 받고 계속 우주 여행 가고 있습니다. 블루 오리진 유로 탑승객 4명 등 모두 6명 우주 여행을 안전하게 다녀왔습니다. 거의 뭐 관광버스 다녀오듯이 우주를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블루 오리진이죠. 블루 오리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쏘냐면은 이제 이 제프 베이조스랑 다른 게 얘가 달리고 얘가 이렇게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쏘고 쏘는 양개 두 개를 쏘는 느낌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의 우주개발업체 블루 오리진이 유로 탑승객 4명을 포함해 총 6명을 우주로 쏘아 올렸습니다. 이게 12월 12일이죠. 그래서 어떻게 쏘는 거냐면은 이렇게 밑에 게 먼저 분리가 되고 이 동그란 거 있잖아요. 이 동그란 게 우주 위로 날아갑니다. 이렇게 날아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슈 하고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몇 분 안 됩니다. 1시간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날아갔다가 우주를 잠깐 한 10분 정도 보다가 내려오는 그런 이제 여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주를 막 날아다니는 여행이 아니에요. 그래서 미 우주인 앨런 세퍼드의 딸인 로라 세퍼드, 미 ABC 방송 간판 아침 프로그램인 굿모닝 아메리카 진행자 마이클 스트런 그리고 유로 탑승객 4명이 오전 지구 중궤도를 다녀오는 우주 여행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우주 여행과는 좀 거리가 있는 비행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궤도를 돌고 하는 게 아니라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겁니다.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그런 우주 여행이다. 우주를 보긴 보고 느끼긴 느끼지만 짧게 잠깐 스쳐 지나가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발 100km 상공까지 올라가긴 하지만 지구 궤도는 아니고 지구에서 우주로 나가기 위한 끝자락 정도를 보고 온다. 근데 이제 지구 대기권 좀만 넘어가도 우주인지 지구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지구 궤도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최소 시속 27,350km에 이르는 추진력이 필요하고 이른바 궤도 속도에 도달해야 지구 중력에 끌려 내려오지 않고 궤도 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지구 상공 약 100km에 도달하기 10분 정도로 비행한 뒤 내려왔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뉴세퍼드 중 궤도 비행은 음속 약 3배로 비행을 하고 3,700km로 올라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블루 오리진의 세 번째 우주 비행인 이번 우주 여행에서 유료 탑승객들이 얼마를 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가격 공개하지 않은 거예요. 않았지만 지금 여러 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니죠. 세 번째. 관광버스가 됐다라는 거 이제. 그 정도로 돈만 있으면은 나 우주 갈래. 그 우주를 갈 수가 지금도 있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가능하더라. 지금 세계가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뭐 제주도 가고 해외 가고 하는 것도 대단했지만 지금은 뭐 아무나 가잖아요. 우주 가는 건 말도 안 됐죠. 하지만 이제는 우주는 돈만 있으면 누구나 가더라.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뭐 제프 베이조스가 뭐 요 정도 그냥 뭐 우주 지금 관광하고 마냐 뭐 그 정도로 이제 꿈이 적냐 꿈이 그게 끝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제프 베이조스가 꿈을 좀 더 키웠습니다. 얼마나 키웠냐면은 블루 오리진 제프 베이조스의 다목적 우주 파크 건설한다라고 밝혔고요. 제프 베이조스가 설립한 블루 오리진이 미국 항공 우주국 나사를 상대로 한 달 잠시만요. 됐다. 한 달 착륙선 소송에서는 패소를 했지만 상업용 민간 우주정거장 건설은 후원받게 됩니다. 이게 뭔 소리냐? 나사를 필두로 16개국이 참여한 국제우주정거장 ISS는 10년 안에 은퇴를 예정한다. 그러니까 10년 안에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ISS의 퇴역 이후 우주정거장은 민간 업체 손에 탄생할 예정이고요. 그게 블루 오리진이다. 지금 기존의 우주정거장을 던지고 새로운 우주정거장을 만들 예정이라는 거고 민간 저궤도 목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블루 오리진 등 세계 업체와 초기 개발 계획을 맺고 개발금 4억 1,560만 달러를 지급을 했다. 약 얼마입니까? 대략 한 5천억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달 탐사선과 관련해서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에 밀려 고배를 마신 블루 오리진이 이게 그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서 스페이스X는 참여를 했지만 내가 뭐 얼마를 내겠다 돈을 뭐 2조인가 내겠다 했는데 블루 오리진이 밀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송을 걸었는데 졌습니다. 근데 ISS는 이제 블루 오리진이 이건 내가 만들게. 그래 그거 다 질 수 있는데 이건 내가 만들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블루 오리진이 건설하는 우주 정거장의 이름은 오비털 리프고 이 정거장은 다목적 우주 비즈니스 파크입니다. 이 말만 들어도 아무나 조금 갈 수 있을 만한 그런 느낌으로 들립니다. 비즈니스 파크 하니까. 저궤도 산업에 대한 운영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턴키 방식의 토탈 서비스를 제공해 상업적 이용을 늘린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뭐 정말 뭐 국가적인 이용이 아니라 상업적으로 여행 온 사람도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겠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항공업체 보잉도 참여해서 운영 유지 보수 과학 모듈 설계 자자 뭐 스트라이너 승무원 캡슐 제공 등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루 오리진의 오비털 리프 외에 나사 CLD로 우주 서비스 기업 나노렉스와 미국 항공 기업 노스럽 그루먼도 선정이 됐다라는 거고 아니 그래서 뭐 다목적 파크가 뭐 하는 거야 라고 하는데 그거를 설명을 좀 해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한 설명은 없어요. 그래서 비즈니스 파크고요. 이게 뭐냐라고 하면은 이 비즈니스 파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우주 관광 시대를 열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쭉 보시면 오르비탈 리프의 공동 개발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2025년에서 2030년 사이에 가동될 이 공간은 우주에서 물류, 운송, 거주, 연구, 여행 등 다양한 서비스 가능한 상업용 복합 시설이다. 그러니까 여행 온 사람들도 들린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거를 연구하고 정말 나사 직원들만 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진짜로 이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상업용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라 보시면 됩니다. 국제우주정거장 ISS보다 약간 높은 고도에 위치하며 우주 관광 시장이 성장할 경우 우주선 모듈 정박, 편의시설 등도 확충할 계획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진짜로 뭐 휴게소 느낌으로 아니면은 정말 숙박업소 느낌으로 갈 수도 있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의 우주정거장이 최초로 탄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비즈니스 파크가 만들어지는 의미는 뭐냐?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는 우주가 일상화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니라 이제는 우주가 우리 삶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주 가는 게 돈 많은 사람 가겠지만 나중에는 돈이 많지 않아도 갈 수 있게끔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바로 그래서 대한민국은 뭐 이렇게 할 수 있나? 대한민국은 가능하나? 그래서 이번 10월에 누리호를 대한민국 기술로만 해서 발사를 했습니다. 한번 대한민국도 우주로 나아가 보자.
라는 느낌으로 발사를 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뭐 어떤 사람들은 성공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실패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실패라 불러요. 왜? 실패했으니까. 그래서 보시면은 누리호 발사조사위원회 발족 위성궤도 안착 실패. 발사는 성공했으나 결국에는 위성궤도의 안착을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실패한 게 맞다라는 거예요. 이쪽 보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달 21일 1차 비행시험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실패 원인을 분석하는 발사조사위원회를 발족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날아가다가 오케이 발사까지 성공했는데 궤도에 이제 안착 실패하고 떨어졌다라는 거죠. 아까 우리가 내용을 살짝 봤을 때 어느 정도 일정 속도를 유지하지 못하면은 궤도에 안착시키지 못하고 중력으로 인해서 떨어진다 했죠. 그러니까 그렇게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딸렸다라는 겁니다. 쭉 보시면 조사위원회에서는 누리호 연구개발의 주축인 항우연 연구진을 중심으로 누리호 개발 자문해온 전담평가위원들과 함께 새로운 시각을 반영하기 위한 민간 전문가들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왜 실패를 했는가에 대한 이유가 공개됐고요. 위성 모사체 분리 단계가 포함된 3단 비행 구간에서 산화제 탱크 압력이 저하되면서 엔진 추력과 출력이죠. 가속도가 낮아져 엔진이 조기 종료되는 결과를 나왔다. 결국에는 속도가 느려져 가지고 떨어졌다는 소리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은 주요 원격 수신 정보에 따르면 누리호는 1단 및 2단 비행 시 추진제 탱크 압력과 엔진 정상 운용이 됐는데 3단에서 힘이 딸리면서 떨어졌습니다. 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산화제 탱크 및 배관 밸브의 기밀이나 산화제 탱크 압력을 제어하는 센서류 이상이 발생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다시 한번 열심히 해보자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언제 하냐, 우리가 누리호 1번에서는 약간 옛날에 나로 생각이 나서 망하는 거 아니야 했는데 생각보다 잘 날아갔어요. 그래서 2차가 좀 기대가 많이 되는 거죠. 언제 2차가 이번 2022년 5월에 누리호 2차 발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로 만든 첫 우주 발사체 누리호가 아쉽게도 모든 과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지 못했지만 이게 끝은 아니다. 왜? 내년 5월, 그러니까 2022년 5월 2차 발사를 비롯해 우주 강국으로 다시 한번 도전을 한다라는 거죠. 12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에 약 2조 원 투자를 했고요. 누리호의 심장인 75톤급 엔진의 성능을 입증하기 위해 184회에 걸쳐 18,290초의 연소 시험. 이거 조금 너무 아시겠지만 이제 과장됐죠. 시행착오를 거쳐 순수한 기술로 탄생한 우주 발사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 몇 시간을 썼고 뭐 다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엔 대한민국 기술로만 만들어진 우주 발사체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기술이 어느 정도인지 이걸로 입증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5월에 발사를 합니다. 내년 5월로 예정된 2차 발사에서는 모형 위성과 성능 검증 위성을 싣고 또 한 번 하늘을 향해 날아오릅니다. 그래서 위성 발사체 기술력을 고도하기 위해 오는 2027년까지 다양한 위성을 싣고 4차례 더 발사하는 계획을 잡혀 있고, 사실상 첫 번째 실패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무조건 성공을 해야 된다. 기대감이 크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써 있죠. 뭐다? 누리호가 5월에 재발사를 한다라는 이슈가 한 개가 있고요. 두 개 또 이슈 있습니다. 우주 관련 이슈가 뭐 있냐면 이거예요. 한컴과 스페이스X, 일론 머스크가 손을 잡고 인공위성을 쏩니다. 상당히 조금 독특한 그리고 정말 특이한 이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글과 컴퓨터가 인공위성을 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를 했어요. 근데 한컴은 2022년 6월 1일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누리호보다 한 달 늦게 쏜다 보시면 되고, 지구 관총용 민간 위성인 세종 1호를 발사를 하는데 누구랑? 바로 한컴인 스페이스가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 X랑 발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 X의 힘을 빌어서 한컴의 세종 1호를 발사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종 1호는 스페이스 X 팔컨 9 로켓을 이용해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캐너버럴 우주센터에서 발사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캘펑 9는 스페이스 X가 개발한 재사용 가능한 우주 발사체로 위성 적재물을 저궤도, 정지궤도에 안착시킬 수 있다. 그 정도로 이제 기술이 좋다라는 거죠. 세종 1호는 최근 영국 글래스고에 위치한 위성 설계 및 조립 공장과 환경 테스트 시험소에서 탑재한 연동 시험을 성공리에 마쳤으며 2022년 4월에 있을 환경 시험 평가만 완료를 하면은 6월 1일에 발사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발사 후에는 약 한 달간의 시험 테스트 과정을 거쳐 지구관측 영상 분석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사실상 대한민국 기술이니까 실패한 거지 스페이스X면은 실패하지 않겠죠. 웬만하면 성공한다 보는 게 맞고 그만큼 기대감이 큽니다.
그래서 세종 1호를 발사 시작으로 5호까지 순차적으로 계속 쏠 예정이다라고 얘기한 상태고 세종 2성 시리즈를 발사할 수 있도록 국내에서도 뭐 사전 준비 및 투자를 진행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어쨌든 간에 이제는 민간 시대입니다. 우주를 민간 업체들이 쏘기 시작하고 스페이스X와 함께 한다면 기대감이 매우 큰 거예요. 그래서 한컴 인 스페이스가 스페이스X랑 같이 위성을 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이슈를 가지고 5월에 이슈가 하나 있고요. 6월에 이슈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는 내년 상반기에 우주 관련주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를 정리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대부분의 우주 관련주는 정해져 있습니다. 당연히 AP 위성, 캔코아, 에어로, 스페이스, 그리고 이제 세트렉 I, 그 다음에 제노코, 그 다음에 인텔리안 테크, 이렇게 이제 우주 관련주는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한컴 관련주입니다. 한컴 관련주는 한컴인 스페이스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기업이 어디냐면은 한컴 미드예요. 그래서 딱 두 개 나뉘겠습니다. 6월 달, 그러니까 5월은 이제 5월 같은 경우에는 눈이 오니까 이 우주 관련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6월 1일은 한컴 미드니까 6월 1일까지는 한컴 미드를 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내년부터 추가적으로 2025년, 30년 성장이 10배 이상, 20배 이상 나올 수 있는 산업이다 보니까 기대감을 많이 가져보자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런 종목도 괜찮은데요. 나는요 아까 얘기하는 2021 테마주 총정리 자료집 이거 나도 구독자 이벤트로 받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무료로 받고 싶어요. 이뿐만 아니라 나는요 당일 좀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장 시작 전에 좀 급등이 기대되는 이슈라든가 좀 시황이라든가 자료 무료로 좀 정리해 줄 수는 없나요? 그리고 테마주라든가 강의 매매법도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나눠드리고 있냐?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이라는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입니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고요. 여러분들 각 스마트폰 안에 내가 아이폰입니다. 그럼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가능하고요. 내가 갤럭시입니다 하시면 구글 플레이 또는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이 어플을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하셔서 검색하셔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요. 들어가서 뭐래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을 하시고요.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100% 무료입니다.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하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이뿐만 아니라 딱 설치를 하시고 어플이 화면에 뜨면은 어떻게 되냐? 이러한 어플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고요. 당일 리얼 추천주는 이제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은 시황입니다. 장 시작 전에 시황을 정리해드리고요. 연구소 급비 자료는 테마주라든가 강의라든가 매매법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들어가 보시면은 이제 리얼 추천주 제가 이미 12월 28일 추천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종목 볼 수 있으니까 들어와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11월 같은 경우에도 뭐 승률이 70%였고 뭐 23%, 15%, 31%, 19%, 11% 나쁘지 않은 승률이었다 말씀드리니까 28일 추천주 알아가시면 되고요. 난 구독자인데요. 구독자 이벤트 참여할래요 하시는 분들은 여기 있죠. 구독자 2만 명 달성 이벤트라고 제가 올려놨고요. 이거 눌러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2만 명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2021년 신테마주 총정리 자료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자료집을 어떻게 받을 수 있냐? 100% 무료고요. 쭉 내려가시면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요. 누르시고 나서 현재 이 어플에 현재 이 글에 밑에 댓글이 있습니다. 현재 이 댓글이 있는데 여기다가 참여 완료를 남겨주시는 분들한테 모두 드릴 예정이고요. 날짜는 1월 9일 이후에 한 번에 드릴 테니까 꼭꼭꼭 무료니까요. 모두 구독자 이벤트 구독하시고 댓글 달아서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옆에 급비 분석 같은 경우는 장 시작 전의 시황입니다. 보시면 오늘도 해외 증시가 휴장이다. 그리고 뭔 이슈가 있는지 정리해드리고요. 국내 이슈 어떤 게 있는지 다 정리해드립니다. 이것만 봐도 다른 이슈를 볼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극비 자료는 테마주랑 강의, 뭐 기술적 분석 다 무료로 알려드립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올라왔죠. 테마주 매일매일 테마주 이슈되는 거 매일 올려드립니다. 매일 올려드리니까 이것만 봐도 여러분들은 다른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쭉 보시고 뒤에 뭐 7페이지, 8페이지 넘어가면은 이렇게 기술적 분석이나 기본적 분석도 모두 정리해드리고 있으니까 이것만 봐도 다른 거 볼 필요가 없다 말씀드립니다. 이 모든 게 다 100% 무료거든요. 무료니까 꼭꼭꼭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100%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셔라 말씀드리고요. 이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 사랑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딴 거 안 바란다 했죠? 구독자 3만 명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버튼, 영상 좋아요 버튼, 그리고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